자, 이제 이 듀레이션 값은 그냥 5초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그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있는 상태에다가 할 거니까 그 길이는 늘려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듀레이션은 5초 정도로 잡아놓고, 자, OK를 한번 누른 다음에 일단은 그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를 하나를 준비를 해서 제가 드렸던 파일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아무거나 꺼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파일들이 좀 여러 개를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그 영상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굳이 꼭 이게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영상 크기를 맞출 때는 레이어에서 트랜스폼 있죠. 트랜스폼에서 자, 피트 투 컴프나 컴프 위드 있잖아요. 하이,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하시면 되는데, 피트 투 컴프는 비례가 안 맞으면 강제적으로 맞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 면을 맞춰주시는 게 좋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피트 투 컴프 위드로 맞춰줬고요. 자, 영상이 이제 1920, 1080이 다 맞으시면은 저처럼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저는 임의대로 영상을 골랐는데 얘가 크기가 안 맞아서 이제 이렇게 해준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영상이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 컨트롤 알트 Y 있죠? 이거를 선택해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이제 해준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제 얘를 이제 회상 또는 플래시백이라고 이제 한번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글을 쓰시면 항상 그 한영키 바꿔서 이제 표현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여기 이제 회상이라고 만든 이 조정 레이어 있잖아요. 얘를 이펙트 들어가서, 자, 컬러 컬렉션 있죠. 컬러 컬렉션 들어가서 어디냐면은 이제 우리 포토샵에서 썼던 거거든요. 바이브런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선택을 한번 하시고, 바이브런스 값을 이제 어떻게 주시냐면은 생동감 있는 거는 일단은 얘는 주시지 말고요. 그 밑에 채도 값 있죠. 채도 값을 마이너스 25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뭐랄까 채도가 떨어진 상태 있죠. 채도가 이제 말하자면 0에서 100까지가 이제 채도고, 그 반대편으로 가버리면은 약간 죽은 색감 있죠. 그게 나오는 거니까 채도를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디를 가냐면은 이펙트에서 스타일라이즈 있죠. 이쪽 가셔가지고 글로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글로우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한번 하신 다음에 자, 글로우 값을 넣게 되면은 이제 글로우가 약간 광이 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얘를 해주는데,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얘는 이제 글로우라는 거를 넣어주게 되면은 글로우 드레스홀드, 이제 얘 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얘가 광이 나고 안 나고 하거든요. 자, 한번 보실게요. 기본 베이스가 이제 60이죠. 얘를 이제 100으로 만들면 얘가 그 상태인데요. 얘는 낮추면 낮출수록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태가. 그러니까 글로우 값을 낮추면 낮춰줄수록 얘가 광이 나는 거예요. 드레스홀드 값을. 자, 드레스홀드 값을 한 25 정도로 만들어 놓고, 너무 회상이 많이 됐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글로우 레디우스 값을 35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인텐시티는 0.4 정도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얘가 느낌이 이제 원래 이거였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회상할 때 그 느낌이에요.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것까지 한 다음에 이제 또 뭐를 내자면은, 자, 이펙트에서 다시 이제 그 조정 레이어 있죠. 어저스먼트 레이어 선택하신 다음에 이펙트에서 어디냐면은 이제 컬러 커렉션 있죠. 선택하시고 커브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 RGB 값이 있잖아요. RGB 전체가 있고요. 레드, 그린, 블루가 있거든요. 자, 블루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블루 값을 얘를 밑으로 살짝 이렇게 이동을 시켜줘요. 걔는 그렇게 이동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RGB 있죠. RGB 채널로 다시 바꾼 다음에 전체를, 자, 얘는 또 RGB 값은 위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뭐 상황에 따라서 얘네들을 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알파 값은 그 알파 값까지 이제 해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몽환의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게끔 얘는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쓸 일이 조금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공모전 하시는 게 좀 다들 비슷하셔가지고요. 반드시 쓰실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얘도 이제 똑같이 이제 잠깐 정리를 한번 하시면은 바이브런스 있죠. 거기서 채도를 떨어뜨렸고요. 그리고 글로우에서 드레스홀드 값과 드레스홀드 값은 팍 낮추고, 그 다음에 레디우스 값은 좀 올리고, 인텐시티 있죠. 인텐시티를 적게 준 거거든요. 자, 보시면 인텐시티를 많이 주면 또 얘가 이런 느낌도 나요. 이렇게 딱 화면 전환시키는 느낌 있죠. 이것도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또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 일단은 0.4 정도로 만들어 놨고, 그리고 커브 있죠. 커브로 얘네들의 또 표현을 또 이렇게 해줬어요. 자, 얘 역시도 이제 바이브런스하고 글로우하고 커브 있죠. 이 세 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한번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이 아니죠. 자꾸 제가 이상한 얘기하네요. 자, 이 세 개 선택하신 다음에 애니메이션에서 그 세이브 애니메이션 프리셋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시냐면은 플래시백이라고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촬영물에다가 얘네들을 또 표현을 해주면 좋겠죠. 자, 얘도 이제 잠깐 동안 이제 썼던 부분들을 한번 봐주시고요. 좀 이따 이제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걸 진행을 할게요.
자,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예제 한번 진행 한번 할게요. 지금 상태에서 이제 또 컴프를 하나를 또 만들어 주시고요. 컨트롤 N키 눌러가지고 이제 이것도 이제 장면 전환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앞에 것도 트랜지션의 일종이고 얘도 이제 장면 전환하는 건데, 이제 뭐냐면 간략한 건데 빛이 이제 들어오면서 장면 전환시키는 건데, 이제 이게 트랜지션이 상당히 많아요, 영상에서는. 그래서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빛이 들어간 트랜지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 컴프를 자,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이제 표본으로 돼야 되는 건지 하나 봐야 되니까 아까 거를 한번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나 아까 쓰셨던 거 있죠, 걔를 이제 밑에다 이제 영상을 한번 깔아놓고, 크기는 이제 아까처럼 저처럼 이렇게 됐으면은 레이어에서 트랜스폼 있죠, 이쪽에서 이제 그 컴프 위드를 맞춰가지고 이제 한번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얘 역시도 이제 똑같은데, 솔리드나 아니면은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쓰는데, 이제 일단은 얘는 여기서는 솔리드를 한번 쓸게요. 자, 컨트롤 Y 눌러가지고 솔리드 있죠, 솔리드를 이제 만지시는데, 이제 또 기억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솔리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프리미어나 에펙 그리고 포토샵 일러스트 마지막 썼던 게 남아져 있으니까,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저희가 두 배로 눌렀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메이크 컴프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선택을 해서 원래대로 돌려줘요. 얘가 원래 사이즈로 들어갈 수 있게끔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OK 눌러갖고 솔리드를 선택을 한번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또 어떤 걸 쓰냐면은 이펙트 들어가서 블러 앤드 샤픈 있죠, 이쪽 가셔가지고 패스트 블러라고 돼 있는 걸 써야 되는데 여기에 없네. 자, 이쪽에 자 옵솔레테라고 돼 있는 데에서 여기서도 사라졌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패스트 블러라는 게 이제 사라져갖고 블러 앤드 샤픈에서 얘를 쓸게요. 이펙트에서 패스트 박스 블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선택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일단 얘는 이대로 두신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시냐면은 이펙트에서 자, 컬러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레벨즈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선택을 한번 해주실게요. 여기서 이제 레벨즈라고 되어 있는 걸 쓰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값이 인풋 블랙, 인풋 화이트, 감마, 약간 포토샵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나오죠, 이 상태가.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면은 하나의 비밀인데, 이제 비밀도 아니고 원래는 있던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여기 솔리드 있죠, 솔리드 있는 데서 보시면은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마크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자, 얘를 체크 한번 해보실게요. 그러면 이제 얘가 솔리드인데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다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실수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안 만들고서 이제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방금 보여드린 거 있죠, 자, 이쪽 부분에서 얘를 체크를 하면 얘가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혹시 모르니까 캡처해 갖고서 단톡방에 넣을 테니까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어디냐면은 그 패스트 박스 블러 있죠. 패스트 박스 블러 있는 데서 얘를 키프레임을 한번 찍어줘요. 찍어 놓고 0 있는 데서, 자 저희가 이제 만진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제 또 레벨에서는 이제 어디를 키프레임을 잡냐면은, 자 여기 여러 가지 있는데 딴 거 말고 이 히스토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키프레임을 설정을 할게요. 지금 이제 시작하는 지점 있죠. 이 지점이죠. 여기서 히스토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또 키프레임을 찍어줘요. 이렇게 두 가지. 자 그리고 이제 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로 만들었던 이 솔리드 있죠. 자 이쪽에서 E 눌러가지고 이펙트거든요. 지금 이펙트 썼잖아요. 이펙트 두 개를 튀어나오게 해준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이제 U 한번 눌러주면 키프레임 찍힌 거 있죠. 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E를 눌렀던 이유는 이제 뭐냐면 이펙트 있는 것만 보려고 했었던 거고, 거기에서도 키프레임 찍힌 것만 또 보려고 했던 거였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얘를 그 장면 전환이 끝나는 지점 있죠. 그걸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는 지금 영상 하나로만 해놓은 거니까 임의대로 1초 있죠. 1초로 한번 할게요. 자 1 하고서 점 찍어가지고 이동을 하신 다음에, 자 패스트 블러니스라고 이 블러 레디우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는 한 44 정도 만들어 줄게요. 44 정도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디냐면은, 여기서 이제 또 인풋 화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인풋 화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를 값을 낮출게요. 자 대략적으로 한 12.8 정도 줬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전환됐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 건데, 자 그거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죠. 지금 얘는 이제 1초로 설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얘네들을, 자 10이나 15프레임 있잖아요. 그걸로 해주니까, 자 15 정도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얘네들을 선택을 하시고 Shift 누르면 여기 이제 땅밖에 붙죠. 그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이제 화면이 바뀌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여기서는 한 5프레임 정도만 이동을 시켜가지고 플러스 5로 해준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영역 있죠. 앞에 시작했던 거를 컨트롤 C 눌러가지고 컨트롤 V로 붙여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화면이 바뀌는 형태 있죠. 이거를 이제 만들어준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설정을 또 이렇게 해주면 좋으세요. 뭐냐면은 가운데 거는 냅두고 이 시작하는 프레임 있죠. 이쪽은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이지 아웃으로 첫 번째 프레임 두 개 있죠. 걔는 설정을 시키고요. 그리고 끝에 부분 있죠. 얘는 이지 인으로 설정을 시켜줘요. 그러면 얘가 이제 화면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시간이 마음에 안 들면은 이거는 여기서 이제 이 키프레임 찍어 놓으신 거를 테스트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얘 역시도 이 두 개를 이제 선택을 시킨 다음에 애니메이션 가서 세이브 애니메이션 프리셋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알기 쉽게
빛으로 전환되는 그 트랜지션이라고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자, 레벨이랑 그 박스 블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로 이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거는 너무 간략해서 그냥 그 프리셋 있는 내용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화면에서 이제 바뀌어지는 형태인데 또 그것도 이제 많이 쓰시는 건데 이제 뭐냐면 또 얘도 이제 단골 메뉴로 이제 잘 쓰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 잉크 번지는 형태 있죠. 그거를 또 이제 사용을 해주시곤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걔도 이제 여기서 컴프 있죠. 컴프를 여기서 만들게요. 자, 컨트롤 N키 한번 누르시고 컴프에다가 이제 뭐라고 쓰시냐면은 자, 잉크 번짐 형태 있죠. 자, 그냥 잉크라고 이제 만들게요. 얘를 사이즈는 1920, 1080 이 FHD 있죠. 이 상태로 만들어 놓으실 거고요. 자, 그리고 그냥 자, 5초 설정하신 다음에 OK 누를게요. 얘는 이제 솔리드부터 이제 먼저 만드셔야 되는데 컨트롤 Y 눌러갖고 솔리드 한번 만들어 주시고 자, 솔리드 색상 값을 얘는 화이트로 만들게요. 자, 색상 값을 화이트로 만들어 주시고 대략적으로 이제 뭐 여기다가 이펙트라고 한번 쓰고요. 여기서도 이제 저번에 썼던 건데 이제 뭐냐면 그 이펙트에서 시뮬레이션에서 파티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썼었는데 이제 얘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이펙트의 시뮬레이션 CC 파티클 시스템 2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얘를 선택을 한번 하실게요. 이제 얘를 적용을 하시게 되면 일단은 이렇게 나오죠.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얘도 이제 쓰는 경우가 좀 많은 그 이펙트 중에 하나인데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 탄생 비율하고 죽었다가 그러니까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시간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벌스 레이트하고 롱게비티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얘네 둘을 일단 값을 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벌스 레이트는 0.6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 롱게비티는 0.4로 만들어 줄게요. 그럼 얘가 이제 모양이 좀 아까보다는 약간 촐싹맞게 좀 가볍게 이제 바뀔 거예요. 풍성하다는 느낌보다는 그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디로 가시냐면은 이 프로듀서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얘가 말하자면 얘네들 퍼지는 반경을 조정하는 형태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레디우스 x하고 y 값이 있는데, 자 레디우스 x 값은 30 정도, 30 정도, 이제 x의 반경이 이제 이 정도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y 값은 7 정도로 만들어 줄게요. 그 밑에 이제 생화학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피직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폭발이라고 되어 있는 건 그대로 두시고, 자 벨로시티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얘를 강조를 시키면요, 얘가 이제 반경이 더 퍼져 버리죠. 그러니까 스피드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이제 얘를 만지게 되면은 반경이 커지는 느낌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걔를 일단은 이제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벨로시티는 스피드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제 덧붙여서 뭐가 되냐면 반경까지 이제 좀 손을 대주는 형태가 벨로시티거든요. 자 지금 제가 이제 4 정도 줬을 땐 이만큼이 퍼졌는데, 얘를 만약에 0점대로 바꿔주면요, 0.7 정도로 한번 바꿔보실게요. 네, 이렇게 좀 뭐랄까 또 반경이 좀 준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죠. 자 여기다가 이제 또 뭐를 했냐면, 중력이 지금 1로 잡혀져 있는데 중력 값을 0으로 한번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억누르고 있는 게 아예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또 퍼지는 느낌이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벨로시티 값 0.7로 만들고 중력을 이제 0으로 만들어 줬고요. 자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파티클이라고 되어 있는 게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파티클 타입이 라인으로 잡혀져 있는데, 얘를 이제 뭘로 바꾸냐면은, 저번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할 때 개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쿼드 폴리곤인가 이걸로 사용을 했었죠. 이제 얘는 여기서 이제 뭐를 선택을 하냐면은 렌즈 컨벡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로 선택을 한번 해줘 보실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화면이. 네, 이제 좀 모양에 따라 틀리죠. 자 보시면 라인, 스타, 쉐이드 스피어, 페이드 스피어. 네, 이걸로 이제 배경도 만들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폴리곤, 저희가 이제 갖다 쓴 게 없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고요. 큐브 누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자 컨케이브하고 컨벡스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쓰고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얘로 백그라운드도 이제 잘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건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그 벌스 사이즈, 탄생되는 사이즈, 그 다음에 데스 사이즈, 죽는 사이즈,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두 개가 되게 중요한데, 이 값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화면에서 보여지는 게 조금씩 느낌이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벌스 사이즈는 0.01로 만들고요. 그리고 데스 사이즈는 0.5로 만들어줘요. 자, 사이즈 베리에이션 100%, 그리고 이제 맥스 오파시티 100%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오파시티 맵이라고 되어 있는 게 페이드 아웃으로 잡혀져 있는데, 얘를 그 콘스탄트로 바꿔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오파시티 설정값이 사라졌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파티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파티클 타입은 이 렌즈 컨벡스라고 되어 있는 걸로 바꾸고 벌스 사이즈하고 데스 사이즈 있죠. 0.01, 0.5 오파시티 맵은 콘스탄트, 그리고 여기 사이즈 베리에이션 있죠. 맥스 오파시티 있죠. 얘네들은 100%로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적용하셨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주냐면은, 이제 파티클 시스템으로 이제 얘를 적용을 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시냐면은, 그 이펙트에서 제너레이트, 생성, 이쪽 가셔가지고, 자, 제일 위에 이제 포컬러 그라디언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선택을 한번 하실게요. 그러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너무 뭐랄까 얘가 좀 보기가 싫어서 이제 그냥 이 동그란 것만 나오는 거지 잉크 번짐이 아닌데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거는 좀 이따 처리를 한번 해주시면 되고, 자, 얘가 이제 화면에 쏠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만지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레디우스 값 있죠. 자, 레디우스 값을 늘려주시면 되고, 이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 벌스 레이트하고 롱게비티 있죠. 이쪽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얘가 너무 크기가 작다 싶으면은 이 벌스 사이즈하고 데스 사이즈 있잖아요. 이쪽을 적용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안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레디우스 X하고 Y는 제가 여기를 손을 대야 된다는 걸 보여드렸던 거니까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리고 30에서 7로 해놓은 상태로 할게요. 똑같이 보여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썼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또 가냐면은 이펙트에서, 자, 스타일라이즈에서 이제 뭐냐면은 러프 엣지라고 있죠. 우리 그때 썼던 건데 이제 어디냐면은 마음이 외치고 싶어해 할 때 이제 썼던 이펙트거든요. 자, 러프 엣지를 이제 선택을 한번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러프 엣지 값을 조정을 좀 해주면 되죠. 자, 이 보더 값 있죠. 보더 값을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얘가. 그러면 이제 그 뭐랄까 얘가 정형화된 게 아니라 이제 정형화된 면이 깨진 상태로 이 러프 엣지 값을 줘서 이제 적용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얘 역시도 이제 똑같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세 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애니메이션 있는 데 가갖고 세이브 애니메이션 프리셋 있죠. 이쪽을 가신 다음에 이제 얘를 그걸로 만들어 주세요. 그 잉크 번짐이라고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얘는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를 구성을 하시고서 만약에 콘티나 이런 데 이제 넣고 싶으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세이브 에즈 있죠.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제 또 뭐를 찾을 수 있냐면요. 이걸로 해야겠다. 자, 얘네들은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걸로 저장을 하고 싶으면은 그 익스퍼트에서 렌더 큐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를 선택을 하시면은 얘를 이제 프레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이라고 하면 한 장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자 할 때 여기서 이제 또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포토샵이라고 나오죠. 이거를 선택을 해갖고 자, 저장을 하시면은 이제 나오게 돼요. 한 장면이. 그러니까 그 콘티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뭐냐면 그 뭔가 그려야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모션 그래픽을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굳이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해지면은 그 장면 하나를 이제 변환시켜 가지고 넣어주면 되는 거죠. 모션 그래픽 같은 경우는. 자, 아니면 또 이제 영상이 조금 찍은 게 있다고 하면 그 한 장면을 넣어서 표현을 해주는 것도 이제 방법이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일단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시간 한번 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 영역도 한번 다시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얘는 이제 조금 뭐랄까 공정이 약간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활용하시기 위해서 이제 어떤 걸 써야 될지도 한번 생각 한번 해주시고, 자,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것도 한번 그간 정리 좀 한번 해주실게요. 자, 포토샵으로 갈 때 이제는 이제 파일에서 그 익스포트 있죠. 여기서 Add to Render Queue 또는 Ctrl M키 누르면 이제 얘 나오잖아요. 자, 얘 나오는 거에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은 요거를 좀 잘해야 되는데 그 옛날에는 프레임 에지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갖고 자, 여기서 이제 베스트 세팅 해놓고 아웃풋 모듈 있죠. 이걸 포토샵으로 맞춰요. 그러면 이제 아웃풋 2 나오죠. 자, 얘를 클릭을 하시고 일단은 얘가 큰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 위해서 캡처 있죠. 폴더 해놓고 이제 캡처라고 한번 해놓은 다음에 자, 이쪽을 선택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잉크잖아요. 자, 잉크라고 하고 저장 누른 다음에 렌더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한 프레임 변환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 이 중에서 이제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니면 이제 화면 캡처를 받는 건데 뭐 어떻게 해도 귀찮은 건 마찬가지니까 이제 간략하게 이제 소스 만들고 하나만 추출하고 버리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